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의 균주 도용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미국에 이어서 국내 법적 공방의 결과가 다음 달에 나옵니다. IT 바이오부 박승원 기자와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 일단 이게 정말 오래 이어져 온 소송입니다. 이게 소송 내용이 뭐고 정확하게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이제 두 기업 간 분쟁은 메디톡스가 지난 2016년 대웅제약의 보툴리늄 톡신, 소위 보톡스 제제에 대해 균주 도용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듬해 1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국내 형사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해 10월 민사 소송까지 제기하면서 두 기업 간 분쟁이 극에 달하게 됐습니다. 국내 형사소송은 올해 2월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나 메디톡스가 항소한 상태이고 다음 달 16일 민사소송의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소송이 제기된 지 6년 만에 1심 판결이 나오는 셈입니다. 이게 저희도 좀 계속해서 이 관련 사안에 대해서 전해드렸지만 앞서서 이 두 기업 간의 분쟁이 미국에서 사실상 이 분쟁이 좀 일단락됐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은 좀 아닌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메디톡스와 미국 협력사인 엘러가는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서 대웅제약의 보툴리늄 톡신인 나보타 수출이 승인되자 미국에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즉 보툴리늄 톡신 제조와 관련된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대웅제약과 대웅제약의 미국 현지 파트너사인 에볼루스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즉 ITC에 제소한 건데요. 이후 ITC는 대웅제약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고 21개월간 나보타 수입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합의금과 로열티를 지급받는 3자 합의 계약으로 미국에서의 기술 유출 이슈는 일단락됐습니다. 다만 미국에서의 소송과는 달리 국내 소송은 현재도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이 당시 ITC에서는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게 다음 달 결과가 나오는 소송은 앞서서 메디톡스가 항소를 했던 민사 소송에 대한 선고입니다. 일단 이게 다음 달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이 소송 규모가 대폭 커졌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손해 배상 청구액이 대폭 늘어난 건데요. 법조계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금지 청구 소송과 관련해 최근 열린 변론 기일에서 손해배상 청구액을 기존 11억 원에서 501억 원으로 50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이는 일부 청구 금액이고 향후 변경될 수 있는데요. 실제 메디톡스 측은 501억 원으로 늘린 손해배상 청구액은 일부 청구된 금액으로 추후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50배 가까이 이렇게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게 또 결과에 따라서 주가나 실적에도 미치는 영향이 클 거기 때문에 이번 결과 좀 관심이 클 것 같은데 먼저 메디톡스부터 한번 시나리오를 세워보자면 메디톡스가 만약에 승리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현재 메디톡스의 경우 지난 2020년 국가 출하 승인을 받지 않아서 식약처로부터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받고 현재까지 소송 중인데다 휴젤과는 미국에서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이 휴젤과의 소송은 사실 내년에 최종 판결이 나는 만큼 리스크가 아직까지는 좀 오래 남아 있을 거다라고 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여전히 소송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웅제약과의 민사 1심 소송에서 패할 경우 나머지 소송에서의 불안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민사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소송 비용, 손해배상액 청구 등 재무 부담을 덜 수 있는 데다 내성 잠재 위험을 줄인 신제품 코어텍스의 대량 생산에 따른 실적 증대,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사업 등 신사업에서 한층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대웅제약이 승소를 한다면 어떤 결과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대웅제약이 승소한다면 긴 진실 공방 속에 생긴 불법 도용이라는 오명을 벗게 됩니다. 이미 지난 2월이죠. 검찰이 대웅제약의 기술 유출 의혹에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만큼 민사소송에서도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요. 만약 이렇게 된다면 대웅제약은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한 수출이 비약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유럽 등 새로운 시장에서의 매출 증가세가 한층 더 가팔라질 전망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한쪽은 좀 크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패소하는 기업의 경우 국내 보툴리늄 톡신 시장에서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지배적인 관측입니다. 다만 두 기업 모두 각자의 의견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번 민사 1심 판결을 넘어 최종심까지 장기화하며 분쟁이 지속될 여지가 크다는 진단입니다. 관련해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중간에 이제 합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또 1심에서의 판결이 또 2심에서 또 바뀌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영향들은 뭐 기업들 입장에서는 심각할 수 있겠지만은 금액이 금액인지라 1심에서의 결론이 나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그래서 서로의 아주 기나긴 소송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 이 소송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이런 분석까지 들어봤는데 업계에 줄 타격이 좀 적지 않은 사안입니다. 좀 원만하게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IT바이오부 박승원 기자였습니다.